화려한 조명 속에 카스르 알와탄 대통령궁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들어섭니다. 궁 안을 가득 채운 어린이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 약 2천조 원을 인공지능과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s your biggest investment that you've ever made, and I look forward to having you in the White House. We'll celebrate together.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중동 순방은 미국이 안보 협력을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를 받아내는 경제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40조 원, 카타르에서도 1,680조 원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를 중동의 오일머니에 직접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And I'd also like to thank the kingdom for approving Starlink for maritime and aviation use.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선언하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직접 만나면서 시리아가 천연자원 개발 등 광물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첫 순방에서 미국의 실리를 챙겼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카타르 왕실의 항공기 선물과 중동에 집중된 가족 사업은 또 다른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외신들의 반응을 쭉 보니까요. 외신의 반응은 이번 순방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크게는.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또 너무 과장하고 있다. 이게 절반밖에 안 될 거다라는 첫 번째 반응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반응, 로이터나 AP 같은 데가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이거 다 트럼프 일가의 사업 목적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어떤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일가의 사업 범위가 부동산, 뭐 고급 리조트, 암호화폐까지 이제 좀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범위가 확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우디나 뭐 중동의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네 일가에 어떤 계약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 CNN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 대놓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거기는 원래 원래 그런 분이시라. 아니 그 뒤로 이렇게 슬금슬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히나 카타르에서 항공기 선물 받은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조금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뭐 대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건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투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베이트 아닌 리베이트 뭔가 좀 이상한 거 와서 이제 일가의 재산을 불리고 일가의 재산을 불린 걸 넘어서 이제 선물까지 받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슈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 카타르 같은 이런 국가들은 결국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도시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스마트형 도시 개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일가 호화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일가가 나서서 하고 있는 링코인까지 만들면서 지금 막 코인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다. 이런 것들의 투자가 너무 많이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익에 의한 투자라기보다는 너무 이런 개발 쪽 사실 개발은 민간이 하는 거지 그건 사실 미국이 할 거니까 미국 대통령이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국방, 안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개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는 얘기냐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도 남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20대나 21대 상황을 보면 남말할 처지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저런 걸 재선까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해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에 6천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 트럼프는 거기다 약간 농담을 섞긴 했지만은 1조 달러까지 늘릴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저 딱 이 얘기 듣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거 사우디에 돈이 있어요 지금? 사우디에 돈이 있고 없고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지금 사우디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일기 때 어땠느냐를 보면 이제 일대 4,500억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뤄진 건 950억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요즘 아내와 조금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제가 10kg 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살이 한 2kg 정도 빠졌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정확한 수치는 이게 4년이면 그 트럼프 임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만약에 3년 내에 투자하겠다, 2년 내에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4년이면 3년 차부터는 레임덕에 빠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4년, 5년, 10년을 내세운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6천억 달러가 될지 우리가 1조 달러가 될지 이런 부분들과는 좀 거리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뭐 우리도 뭐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면 MOU를 맺고 왔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렇죠. 그 MOU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전 있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여기다가 짓고 여기에 이제 후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주요 이제 기업들이 유럽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걸 갖고 유럽까지 못 가니까 지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사우디라든지 이런 돈을 통해서 이것을 짓겠다라고 한다라면 미국 IT 기업들에게 하나의 활로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6천억 달러의 앵커리징 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동 돈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사업체를 총괄하는 차남 에릭 트럼프는 최근 카타르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업체와 손잡고 카타르 수도 부근에 18홀짜리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The project is going to be the first on the country, maybe in the region, where it has private villas on the beach, on the golf course. 별도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80층짜리 트럼프 호텔을 짓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바이로 넘어간 에릭 트럼프는 암호화폐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했습니다. And I believe that the crypto world is going to take over those big banks. I think it's going to leave them in the dust. 동시에 아부다비 정부가 관여하는 투자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신생 스테이블 코인을 대규모 결제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덕분에 코인의 시가총액은 출시 2달 만에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지난해 12월에만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로부터 15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세 개 나라가 첫 순방지로 선택되면서 국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o these are all countries where he has business interests. In every case, there are going to be government decisions as to permits and regulations. 미국 내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는 설립 한 달여 만에 기존 상장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밈코인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를 초청해 만찬을 하는 행사까지 기획했습니다. 상위 220명이 사들인 코인은 1억 5천만 달러어치에 육박합니다. The Trump family has been making more than $1 billion a month since the new administration started, and that's like the Trump Hotel on steroids. 미국 상원에선 민주당 주도로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아무튼 간에 트럼프 대통령 또 다른 소리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누가 누구한테 이런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언론에서 그 헤드라인을 좀 차지는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정책은 약간 좀 재무장관이 베센트 재무장관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뭘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이분은 지금 스위스로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이런 그 파월 의장에 대한 뭐 모함이라면 모함, 협박이라면 협박을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까봤어요. 이제 뭐 구글 같은데 이제 AI에다가 이제 물어보면 쫙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지금 갖고 있는 그
그 사이트 자산이 좀 많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 부동산하고 채권이더라고요. 아, 역시 자기 재산이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이분은.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산의 한 60% 이상이 금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분은 금리 내리는 거 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안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쏟아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돌연 90일간 유예로 입장을 바꾼 건 자신의 재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은 채권 투자액이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1,780억 원에서 4억 4,300만 달러, 우리 돈 6,310억 원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자산이 2억 600만 달러에서 6억 2천만 달러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채권 비율이 60%나 됩니다. 반면 주식 투자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계 압박과 주식시장 폭락에도 꿈쩍하지 않다가 채권 시장이 충격에 빠지자 움직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발표 이후 채권 시장의 투매가 멈추고 채권 가격이 다시 올라가자 지금 채권 시장은 아름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당일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때라는 글을 올린 뒤 3시간 만에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측근들이 관세 유예 전에 주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누리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제국에서 물러났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국 주식이 일부 회복된 가운데 틴 트럼프 하원 의원이 발표 당일 및 그 전날 최대 수십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등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충성파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식 거래 내역을 하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그린 의원은 지난 8일과 9일에 1,001달러에서 15,000달러 범위에서 21건의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양일간 매수한 금액은 21,000달러에서 31만 5천 달러 규모입니다. 매수 종목에는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퀄컴, 블랙스톤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하원 의원은 주식 거래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대신 대략적 범위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90일 관세 유예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실제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90일 유예 발표 전날인 8일 거래 금액은 11,011달러에서 16만 5천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린 의원은 또 같은 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국채도 매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로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약 4억 1,425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67%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소유한 신탁이 이 회사 지분 50.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주가가 급등해 신탁이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의 지분 가치가 약 6,040억 원 불어난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지금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 DJT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DJT는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의 종목 코드입니다. 이를 두고 시장 조작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은 트럼프를 시장 조작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며 소셜미디어에 이와 관련한 글들이 3만 개가 넘는 등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배경에 금융시장의 불안한 반응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 행사에서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고 말하며 국채시장과 투자자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채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며 어젯밤 보니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예 조치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급등했다며 금융시장은 꽤 침울했지만 오늘은 반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을 유연성의 발현이라며 벽을 넘거나 돌아가는 방식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면제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은 국가들을 위해 90일 유예했다며 중국은 보복했기 때문에 관세를 2배로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는 기존보다 대폭 인상된 1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나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거나 대화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물론 나는 그와 만날 것이라면서 그는 내 친구이고 나는 그를 좋아하며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이틀간 6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에 핵폭탄급 충격을 가져온 장본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태연자약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대기업들은 걱정 없다며 골프를 즐기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일찌감치 출발해 이튿날 오전부터 골프를 즐겼습니다. 그는 4일 오전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의 골프클럽에 도착하기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으로 와 거액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에게 내 정책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부자가 될 좋은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의 골프 코스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걱정하지 않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TV 방송에 출연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극찬하며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머스크에 반발해 테슬라 차량 등을 공격하는 행위를 비난하면서 머스크가 미국을 위해 일하는 최고의 기업가이자 기술자, 리더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오늘 밤 이 뉴스쇼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테슬라를 사라면서 머스크의 주식이 이렇게 싸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 다시는 이렇게 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머스크가 만드는 로봇과 기술을 이해하게 되면 머스크의 주식을 사야 했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누가 일론 머스크에 투자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뉴스 진행자가 지금 테슬라 주가가 바닥이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러트닉은 오늘이 바닥이든 아니든 머스크는 지금껏 만난 사람 중 돈을 걸 만한 최고의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러트닉은 과거 월가에서 금융회사 캔터 피츠제럴드를 이끌며 오랜 경력을 쌓은 억만장자입니다. 미국 언론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불매운동 등 공격을 받으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러트닉까지 나서서 테슬라를 도우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트럼프는 백악관에 테슬라 차들을 전시하고 직접 시승 구매하는 등 테슬라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 CNBC는 러트닉이 테슬라 주식 매수를 공개적으로 권고했다면서 대통령의 경우 연방 이해 충돌 규칙에서 면제되지만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규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정부 이해 충돌 규칙은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연방 공무원이 정부 직책이나 직함 또는 공직과 관련된 권한을 이용해 제품, 서비스 또는 기업을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세와 관련해 건강하고 정상적인 조정이라면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베센트 장관은 16일 미국 M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35년 동안 투자업계에 종사해왔다면서 시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좋은 세금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에너지 안보를 이룬다면 시장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이민 정책, 연방정부 예산 삭감의 경제적 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와 소비 심리 위축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재정 위기나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여정을 시작하면 국민들이 우리 길을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장은 없다. 누가 코로나19를 예측했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나는 이를 연구하고 가르쳤다. 정부 지출 수준을 유지했다면 모든 것이 지속 불가능했다. 우리는 리셋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조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겠지만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랍 중동 문제 담당 고문에 사돈인 마사드 블로스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계 미국인 변호사인 마사드 블로스는 작은 딸 티파니의 시아버지입니다. 블로스는 대선 때 아랍 무슬림계 미국인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트럼프 당선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주 프랑스 대사 후보로 큰딸 이방카의 시아버지인 찰스 쿠시너를 지명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통해 큰 부를 쌓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유사한 쿠시너는 선거 기간 트럼프 캠프에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4년 탈세 등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협조한 매형을 협박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매수하는 등 막장 주인공으로도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20년 집권 1기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사면했던 쿠시너를 이번에 또 대사로 지명하면서 임명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은 예전부터 가족들에게 정치적 역할을 맡겨 이해 충돌과 족벌주의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땐 큰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주요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두 딸의 시아버지를 이례적으로 요직에 기용하기로 한 것은 집권 2기에도 신뢰할 수 있는 가족들에 의지하는 전례를 이어갈 것임을 보여준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